어디가? 자전거 타러? ABC는 체크하고 타는 거야? 그게 뭔데? ABC는 에어 브레이크 체인의 약자입니다. 먼저 타이어 공기압 확인을 합니다. 공기압 확인은 타이어의 양면을 꾹꾹 눌려 바람이 충분한지 확인을 합니다. 그림과 같이 타이어에 바람이 없는 상태로 계속 주행을 하게 되면 휠셋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공기압을 넣고 다녀야 할까요? 각기 타이어의 옆면에 보면 공기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미니멈 75, 맥시멈 100. 미니멈보다는 많게, 맥시멈보다는 작게 넣고 다닐 것을 추천드립니다. MTB의 경우 30에서 80, 60 psi 이하를 넣어야 합니다. 타이어 바람은 타이어 공기 주입구를 있는 밸브를 열고, 프레스타 밸브의 경우 이너 밸브를 열어서 바람이 빠지는지 확인을 합니다. 바람이 잘 빠지죠? 그래서 바람이 소통되는지 확인을 하고 공기 주입구 밸브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가 되면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의 미니벨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85 psi 정도 넣고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 1, 2주 정도 안 타더니 바람이 67 psi로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85 psi까지 바람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압력 게이지가 있는 펌프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당근마켓에서 하나 구입해서 지금까지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공기압을 적게 넣고 타시면 안정적인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속도는 조금 안 나죠. 반대로 공기압을 많이 넣으면 약간 통통 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노면의 요철이나 굴곡 등이 라이더에게 전달돼서 좀 피로도가 올라갑니다. 라이더의 체형과 라이딩 스타일에 따라서 적절한 공기압을 넣고 타시면 되겠습니다. 자, MTB 같은 경우는 산에 갈 경우에는 한 35 psi, 그리고 도로를 탈 경우에는 40, 38, 40 정도 psi를 넣고 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확인은 앞뒤 브레이크를 꽉 잡아 자전거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브레이크 레버가 너무 핸들바 쪽으로 쑥 들어오거나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을 때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브레이크 점검을 하려면 육각 렌치가 필요합니다. 육각 렌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토크 렌치가 있고요. 이건 한 23,000원 정도에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길게 생긴 아주 튼튼해 보이는 육각 렌치도 있고요. 이거는 쿠팡에서 한 10,000원 정도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구매한 이렇게 멀티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라이딩 갈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죠. 가방에 해가지고 8개 사이즈가 이렇게 한꺼번에 붙어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필요할 때 정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친구는 4mm, 5mm, 6mm가 한꺼번에 붙어 있는 렌치여서 간단한 정비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레버라든지 뭐 손잡이 뭐 이런 것들 수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너무 쉽게 잡히거나 너무 빡빡하게 잡히면 브레이크 장력을 조절합니다. 브레이크 케이블을 이쪽으로 당기면 장력이 세져서 조금만 잡아도 쉽게 브레이크가 잡아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장력을 풀어주면, 느슨하게 해주면 브레이크가 좀 부드럽게, 좀 여유있게 잡히게 됩니다.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브레이크 케이블을 풀어줍니다. 브레이크 케이블을 풀기 위해서는 5mm가 필요한데요. 5mm 렌치를 이용해서 브레이크 케이블을 풀어줍니다. 브레이크 케이블을 풀고 앞뒤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브레이크를 고정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적정한 감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떤 브레이크가 가장 좋은 브레이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고무 가장착된 V 브레이크인지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인지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인지 물어보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브레이크는 본인이 멈추고자 할 때 딱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가장 좋은 브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브레이크 관리에 신경 써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체인 확인입니다. 체인 확인은 좌측 사진과 같이 깨짐과 균열이 있는 경우 운행을 즉시 중단하시고 체인을 교체하셔야 됩니다. 우측과 같이 너무 더러운 상태이면 세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육안으로 체인의 오일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사진과 같이 오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운행을 계속하시면 체인뿐 아니라 스프라켓, 체인링 이 세 가지 부품을 모두 교환해야 되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체인 오일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체인 오일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제품과 쿠팡에서 구매한 제품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인에 오일을 발라보겠습니다. 체인에 오일을 바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인 전체에 오일을 도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롤러 부분에만 오일을 한 방울씩 정확하게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체인 전체에 오일을 바를 경우 주행 중 발생하는 먼지나 이물질들이 쉽게 달라붙어 체인 오염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체인에 체인 오일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자전거를 훨씬 안정적으로 오래 타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체인 오일을 구매하셔서 체인, 스프라켓, 체이닝 모두를 관리하고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일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일링을 마무리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변속을 진행하여 체인, 스프라켓, 체이닝에 골고루 오일이 도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쳐나 남아있는 오일은 체인으로부터 닦아내주시면 체인 오일링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매번 자전거 타실 때마다 공기압 점검, 브레이크 체크, 체인 체크를 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